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권한대행의 임명 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후임자가 없는 재판관은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입법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 두 가지 다 위헌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고 실제 대통령 몫의 지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을 국회가 마음대로 박탈해 버리는 거는 저는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기를 마음대로 연장하면 안 돼요. 예. 임기도 6년이라고 헌법에 써 있어요. 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연임이라는 건 임명을 또 한다는 의미잖아요. 자동 연장이 아닌 거고. 자동 연장이 아니에요. 네. 무슨 뭐 자동 연장의 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자동 연장 되게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다 개헌이 필요한 네, 것들이네요.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이지 예. 헌법 사항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법률로 정하게 되면은 네.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당연히 통과된다. 만약에 밀어붙여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좀 만나자는 요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했고 총리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생 현안이 좀 시급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처리를 하고 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두 사람이 좀 만날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최악의 산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했는데 왜 안 만나죠? 이거는 예. 조금 유치한 얘기 무슨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문자 씹혔어 뭐 이런 네, 거니까. 네. 내가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왜 뭐 나를 이렇게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뭐 권한대행이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 그건 좀 유치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뭐 실제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야당 대표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네. 여당 야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는 것이지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꼭 1대1 회담을 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네. 뭐 여야정 협의체라는 이미 만들어진 그렇죠. 그 회의체가 있는데 네,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이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고 각 당 대표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천하람 대표 옆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그때 좀 이 대표가 주변에 예의가 없어 예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포착이 돼서 네. 이 발언을 가지고 또 한창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때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당시에 원래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참석을 하면 이제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저희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왔는데 네. 그날은 조국혁신당이 안 왔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서해 수호의 날에 조국혁신당도 꼭 참석을 해야 안 된다라는 왔군요. 말씀을 원내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네. 정당인데 서해 수호의 날에 조국혁신당이 안 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혹시 예. 뭐 천안함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친문 성향의 인물들이 많으시고 조국 예. 대표도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옆에 안 앉아도 되니까 조국혁신당은 내년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빠져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 앉았는데 당시에 장내가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예의가 없어 예의가인지 뭐 혹자들은 얘기가 없었는지 뭐 저도 그게 제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인지 예의인지. 네.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은 헌화를 하러 이제 뭐 주요 내빈 뭐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도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 예. 헌화를 하러 올라가야 되면은 보통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뭐 다음 헌화할 순서다 때, 이런 식으로 헌화할 안내를. 뭐 다음 순서까지는 아니라도 뭐 미리 헌화 대상자시니까 뭐 헌화 시간 되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날은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당연히 정당 대표니까 같이 하겠지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권영세 위원장님이 조금 망설이고 계시길래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망설이고 계시길래 저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권영세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잠깐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네. 조금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올라오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주최 측에 왜 이런 거를 뭐 제대로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러냐 뭐 예. 불만을 좀 표출한 것 같은데 음. 뭐 그렇습니다. 예의인지 뭐 얘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듣다 보니까요. 저도 정확히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산불 그 네. 현장에 가서도 네. 뭐 기자들과의 인터뷰 도중에 음. 약간의 이제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했다 뭐 이런 뭐 진실 공방이 좀 벌어졌어요. 유독 이 대표만 놓고 네. 비속어를 썼냐 안 썼냐 뭐 약간 말을 어떻게 했냐 이런 식의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국내 최고의 욕설 전문가시니까 워낙 저희가 이제 모두 들었던 그 네네네 음성 녹취도 거의 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예. 굉장히 수위가 높은 창의적이고, 욕설을 네. 잘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뭐 쌍시옷 발언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겁니다. 애초에 산불 피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본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유권자나 국민 만날 수 있죠. 네. 근데 쌍시옷 발언을 빼고 보더라도 굉장히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네,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예. 그리고 본인이 거기 위로하러 간 거잖아요. 네. 본인한테 쓴소리 좀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 뭐 쓴소리 하루 이틀 듣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일단 태도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 논란도 예전에 그 SBS였나요? 어디 그 인터뷰를 하다가 예의가 없어 예, 뭐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당선 그렇죠. 인터뷰할 때 당선되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도 예. 조금 본인이 봤을 땐 민감한 질문 나오니까 예의가 없어 뭐 하면서 이제 끊어버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지 인터뷰 않았습니까? 기다리던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했죠. 네, 네. 예, 인터뷰를 저도- 중단해 버려가지고. 저도 살면서 아직 언론인한테 끊어버려 예의가 없어는 네. 제가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이미지들이 쌓이다 중첩되다 보니까 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훨씬 더 이재명 대표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의가 없다고 했을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민주당이 뭐 쌍탄핵에 이어서 줄탄핵 뭐 이런 것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네. 배후에 일단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긴 했는데요. 배후에 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줄줄이 나가서 네.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음. 그때 김어준 씨가 헌법재판관 탄핵에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탄핵하라고요? 헌법재판관 탄핵에 상상력을 발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정신인가? 예. 뭔가 이제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에게 네네네. 지시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또 새겨 듣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실질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왔었죠. 예전에도 뭐 보면 뭐 후보 시절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뭐 총선 후보들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막 큰절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껄껄 웃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김어준 씨가 뭔가 상황처럼 지령을 내리면 민주당이 쫙쫙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논리를 하는 개발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었는데요.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제가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초선 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70여 명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제가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초선 의원 네. 70명이 뭐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와 일정 부분은 교감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의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만 해도 170명 정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0명 있는 정당에서 70명인 것보다는 170명에서 70이니 뭐 그게 네. 초선 의원들만의 의견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여서 줄탄핵 예고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당과 전혀 조율 안 된 개별 의견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개별 의견이라도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론적으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정부를 붕괴시킬 수준의 줄탄핵을 하겠다. 이거는 예. 굉장히 엄중한 얘기거든요. 이런 국민의힘은 얘기는 이거 뭐 내란 음모, 내란 뭐 선동죄로 내란 고발까지 했잖아요.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야는 서로 말싸움도 좀 심각해진 것 같고 그냥 강대강 충돌인데 어제도 보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미임명 문제를 놓고 좀 충돌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 호칭을 뺐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빼면 나도 이재명 대표 빼고 이재명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신경전을 벌였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비상계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취급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제가 혼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상대방이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대방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필요한 네. 뭐 삿바 싸움 같은 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유치한 모습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한 좀 말싸움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야가 보이고 네, 있는 아까 거 뭐 문자 전화했는데 왜 안 연락 받냐? 없냐? 네. 아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진짜. 네. 예, 너무 이상하죠.